자,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서 저 이준희 행정사라고 하고요. 행정 절차론 수업하게 된. 근데 강사가 말을 더 잘해야 되는데 앞에서 오신 분이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이거 제가 좀 약간 주눅이 들어서 지금 줄이 있게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네요.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이제 1월 됐으니까 한 10개월 동안 행정 절차론 제가 담당해가지고서 합격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핵심 이론 때는 인사를 잘 안 드리고 들어가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그래서 인사를 다시 드리게 되네요. 자, 10페이지 피세요. 뭐 더 해서 뭐 하겠어요. 진도 나가야죠. 근데 진도 나가기 전에 자료부터 할게요. 강의계획서 있어요. 강의계획서 맨 뒤에 이제 진도차가 나오는데 7회죠. 7회이기 때문에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핵심 요약에 좀 걸맞게 7회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하는 거는 뭐 매번 수업 진도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한 주에 3시간 정도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수업 진도 나가는 거는 뭐 4시간짜리이기 때문에 3시간 진도 나가고 1시간은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 막 이런 식으로 해서 3회 돼 있고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외울 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을 적어도 한 3주차까지는 같이 외울 거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또 2주차하고 4주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2주차하고 4주차, 2주차에 아마 정보공개법이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좀 미뤄지겠죠. 그래도 한 4주차까지는 좀 외울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수업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계획표는 계획표예요. 계획은 계획이에요. 계획은 우리가 보장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잖아요. 행정법에서. 자, 그래서 이 계획대로 나갈지 모르겠지만 끝은 7회에서 끝나요. 아무튼 끝은 7회에서 끝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료가 2개가 있는데 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뭐 핵심 요약집 정리. 수업 자료는 아니에요. 수업을 할 때 쓸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잠깐 이제 첫 번째 거는 수업할 건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선 제가 지금 말씀드려봤자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기본 이론이 끝나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 항상 그래요. 매년 느끼는 게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이론부터 등록을 하고 기본 이론은 이제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핵심 요약부터 해서 핵심 요약인데 기본 이론처럼 해주세요. 막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1인분인데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막 이런 음식집에서 요구하듯이 약간 그렇게 매년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핵심 요약집을 갖고 좀 차근차근 설명은 해야겠죠. 그래도 핵심 요약이라서 일단은 기본 이론을 지금 잠깐은 들었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논술형이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이제 객관식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왜 보다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제 써야 되는 거에 저도 한 10몇 년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맨 처음에 주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로 시작돼야 되는지. 그래서 기본 이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행정절차법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행정청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이거를 다 여러분들 형광펜 밑줄 치지 마세요. 책이 그럼 너덜너덜해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줄 건데 밑줄을 쳐야 되는 건 그 밑에 법률 있죠. 법률. 핵심 요약집 정리해서 법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 다음 넘기면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부터. 이거는 다음 주까지 좀 여러분들이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신다면은 형광펜으로 좀 밑줄을 치세요. 근데 형광펜은 너무 짙은 색깔로 밑줄을 치게 되면 이게 안 예뻐요. 저도 해봤는데 파스텔 톤으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흐린 색으로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래서 다른 거, 왜냐면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 너무 진한 색으로 칠해져 버리면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외워야 되냐가 아니라 그때 형광펜을 쳐놨기 때문에 그때 책을 보시다 보면 조금 외워지고, 그 다음에 저도 수업 때 강조를 하고 이 핵심 요약집에다 정리를 하는 이유가, 제가 기본서 할 때 이거는 안 나눠드렸잖아요. 핵심 요약집에다 정리한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장 갈 때까지 가야 할 서브노트예요. 이 핵심 요약집은 거의 이거 갖고 계속 반복을 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양이 많죠. 한 140페이지 되나요? 여기서도 뭐 조금 제낄 주제는 있기는 한데 뭐 제끼는 건 좀 제끼는 거더라도 아무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볼 거예요. 제가
마무리 특강 할 때 항상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올해는 자료를 안 만들까도 생각 중이긴 해요. 뭐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원하는 그런 눈빛이 너무 강하면은 제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자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본다면 아마 한 30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30번을 보는 과정에서 외워지는 것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체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하고 하여야 한다 해서 가끔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은 저한테 갖고 와요. 여기도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도 하여야 한대요. 하여야 한다는데 여기는 왜 밑줄을 치지 말라고? 그럼 다 밑줄 치세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찾아서 다 밑줄 치세요. 그게 그냥 물론 법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정리를 한 거 아닌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답안지를 첨삭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저도 이제 지금 제가 12년 차인가요? 13년 차인가요? 행정사 시험과 동시에 시작을 해가지고선 지금 여러분들이 13회니까 12년 차가 되겠네요. 그러면 첨삭을 제가 했을 거예요. 매번 진도 모의고사, 뭐 실전 모의고사, 뭐 전국 모의고사에서 첨삭을 했으면은 매년 보면은 채점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이거는 꼭 법률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왜 법령어 이거는 아닌데 싶은 거, 또는 하여야 한다도 이거는 하여야 한다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한다라고 쓰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추려서 놔둔 거예요. 물론 추려서 했다고 하더라도 좀 양은 많죠. 양은 많지만은 그래서 다는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닌데, 여기서 빠진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저도 자료를 뭐 매년 만들었지만은 조금 빠진 게, 항상 만들다 보면 빠진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제가 추가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거고 그냥 요 정도만 밑줄을 치고 구분해서 외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앞에 그 핵심 요약집 정리 첫 번째에서 절차법하고 질서유한위 규제법은 행정청이에요. 왜냐하면 절차법은 물론 이제 안 배웠지만은 뭐 입법도 있고 뭐 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처분이죠. 처분. 그러면 행정법에서 배우셨는지 안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처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심판이나 소송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개념이고, 그 심판과 소송에서 처분의 상대방은 행정청이죠. 청. 행정기관,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행정절차법은 행정청, 그 다음에 질서위원회 규제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은 조사기본법은 행정기관의 장이고 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여러분들 뭐 행정학이 아니니까 중앙행정기관이 뭔지 뭐 그냥 행정기관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뭐 행정학에서 더 명확하게 배우시고, 그냥 중앙행정기관은 그 효력 범위가, 걔네들이 하는 일의 효력 범위가 전국에 미치면은 그러면 중앙행정기관, 그냥 지역별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그냥 행정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행정조사는 주민센터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면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게 다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이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행정기관에서 해요. 그러니까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어는 그냥 행정기관이고, 행정규제는 어때요?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법률을 근거로 해야죠. 법률을. 그래서 규제 법정주의하고 우리가 기본이론 때 배웠죠. 그럼 법률이라는 거는 원칙은 어때요? 물론 그 지역에 한정된 특별법도 있지만은 법률이라는 거는 전국을 다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규제를 한다는 것을 그냥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권한을 줄 수는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은 보통 주어가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주민등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법은 시읍면장이에요. 자, 이거는 뭐 기본 이론 때도 제가 강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밑줄 치지 마세요. 첫 번째, 요거는 밑줄 치지 말고, 이거는 그냥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두시면은 나중에 주어를 야, 주어가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와 닿으실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법률부터 해서는 좀 다음 주까지 밑줄을 쳐오세요. 숙제를 드릴게요. 쟤는 뭐 이렇게 첫날부터 숙제를 뒤따 주나? 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이런 거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이 주어, 그다음 맨 끝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이거, 그다음 중간에 법령하고 법률,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힘들어하는 부분이 여기여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혹시나
나는 이거와 이게 책마다 표현이 뭐 어떤 책마다가 아니라 부분마다 표현이 비슷한데 좀 틀리더라.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정리는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행정법에서 절차법에서 어때요? 의견을 주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죠. 그죠? 반영해야 돼요. 반영하는데 결과에 구속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봤을 때 필요하다 생각하면 저도 한번 날 잡아가지고 정리해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요거예요. 이거는 절차법 정리한 거예요. 5가지인데 뭐 여기 있는 것만 시험에 나오나요? 이제 여기서 빠진 것들은 물론 절차법은 조금 다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많이 들어갔지만은 뭐 입법 예고, 행정 예고 뭐 이런 거 안 들어갔고 뭐 그런 거 빠진 거 그럼 이거 빠진 거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이번 순환에서 최소한 외워야 될 거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번 순환에서 최소한 외워야 될 것이 중요한 건 맞죠. 왜냐면 중요하지도 않은데 미리 땡겨가지고 외울 필요는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시험 문제는 항상 중요한 대선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책은 됐어. 버리고 그냥 요것만 종강할 때까지 모으면은 한 10장 이게 잠깐만요. 10장이면 20페이지? 10장은 좀 더 되겠구나. 개인정보보호법이 중간에 엄청나게 들어갈 테니까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리 못했어요, 저도. 자, 근데 들어갈 테니까 뭐 그래도 다 하면은 뭐 15장, 20장은 안 될 거예요. 그럼 요것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 순환이 끝나면은 이 프린트는 버리세요. 여러분들 프린트를 자꾸 쌓아놓으면은 나중에 스트레스만 돼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자료가 나중에 좋았는데 저 버리라고 해서 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다시 드릴게요. 뭐 돈을 받고 팔든지 아니면 자 그냥 드릴게요. 드릴 테니까 뭐 이거를 그냥 프린트 같은 거는 그때그때 쓰고 나서 그 순환이 지나면 그냥 버리세요. 버리시고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정리된다거나 아니면 다음 순환 때 또 나간다거나 막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저랑 수업 때 외우는 거를 목표로 해요. 계획이나 목표는 항상 그렇잖아요. 바뀌는 걸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목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은 이 정도 쓰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여기 그냥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단어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답안지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외우자고 나눠드린 프린트예요. 자, 그 다음에 요번 수업은 그 핵심 요약집으로만 해요. 자, 지금 걱정은 뭐냐면 기본 이론을 안 들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데나 하나 펴보면 12페이지나 이렇게 핀다던가 아니면은 뭐 더 좋은 예가 있을까? 뭐 20페이지 이렇게 사례 적용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청문 같은 경우도 뭐 28페이지 청문 논점 정리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각각이 다 판례예요. 그러니까 한 줄이 판례일 수도 있고 그다음 1, 2, 3 해가지고선 뭐 판례가 조금 더 길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외워야 될 거는 이 한 줄짜리는 한 줄만 외우시면 되고 좀 길게 써져 있는 거는 길게 써져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그다음 두세 줄을 외워야겠죠. 근데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다시 보면서 하진 못해요. 제가 최대한 말로 설명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 요약만으로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판례 전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지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냥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들으시고 그것이 이제 이 뒤 순환이 목차 단문이면 그게 판례로 정리한다기보단 목차 단문이면 제가 사례 문제를 나눠드리면서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그때는 좀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때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쓰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게 차근차근히 나가야지 지금 핵심 요약집에서 있는 것을 제가 수업은 다 해요. 수업은 다 하지만은 그 수업을 한번 들었을 때 너무 요약돼 있는 거라서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해를 하려 하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떡하지? 뭐 이걸 어떻게 뭐 이러실 필요 없어요. 차근차근히 하다 보면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수업만 열심히 잘 따라오시면 절차로는 나중엔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암기가 안 되는 거지 절차로는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시는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가 11월 때 기본 이론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11월, 12월 뭐 이때 1월, 그러니까 11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했나요? 자, 그때는 실무법이나 아니면은 계약법 위주로 좀 시간을 두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이 와서는 절차론을 암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했어요, 제가. 물론 그때 약속드린 것보다는 조금, 지금 1월이면 조금 페이스를 좀 땡긴 거긴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절차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 실무법하고 계약법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좀 이따가 아니요. 이게 동차건 유예건 상관없이 지금은 한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거라서 이번 수능 때는 이렇게 나가요. 자료가 나가고 이게 최소한 외우자는 거니까 이것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할 때는 절차론 시간을 좀 이제는 투자할 시간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는 핵심 요약집 갖고 진도를 나가죠. 그럼 핵심 요약집은 꼼꼼하게 한두 번 읽으세요. 그냥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주말이라서 시간이 안 된다면 최대한 오늘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읽으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아니라면 적어도 월요일까지는 그냥 핵심 요약집 진도 많이 나가는 거, 이거 140페이지인데 그냥 수학적으로만 따진다면은 7회 수업을 하니까 20페이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장 정도예요. 10장 정도. 수업 나간 거를 10장 정도를 읽는다는 건 막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꼼꼼하게 읽는다는 거는 사실 1시간 정도면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수업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1시간 정도는 그렇게 요약집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그냥 나가는 프린트 이걸로만 좀 계속 반복해서 외우세요. 이때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가려놓고 오 하고 다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진도가 뭐 이거 절차론 다니까 다는 아니겠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3페이지까지 나갔다라고 한다면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를 한번 쭉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딱 가리고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다 기억이 난다, 다 외운다, 그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1페이지 딱 피시면은 지금은 안 배웠지만 절차하자 뭐 처분의 의료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 뭐 정도, 치유, 이런 게 목차구나. 독자적 위법성 인정 여부는 뭐 명분 규정이 없었지, 헌법 12조 적법 절차 원리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대 명백성 위법성의 정도는 뭐 중대 명백설에 따라서 뭐 취소지. 아직 안 배웠지만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가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봤을 때 보고 딱 끝난 다음에 목차 정도의, 목차까지 외우지 못하더라도 목차를 보면 밑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만 기억이 날 정도로, 그 정도 외우시면은 2월 말까지가 이제 핵심 요약인데, 그러면은 보통 제가 한 12년 동안 했지만 그 정도를 이해하는 거에 그 속도는, 그러니까 합격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모든 수험생이 아니라 합격생을 기준으로 속도는 보통 한 4월이나 5월 정도까지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이룬 거거든요. 한 2달 정도 땡기는 거니까 그 정도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물론 절차로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아마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주니까 5페이지가 2주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은 제가 만들어 놨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딱 한 장, 그러니까 2페이지일 거예요. 아마 2페이지 정도니까 단문이 한 7, 8개인가 뭐 그 정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장 정도씩이면 되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외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진도 나갈게요. 기본서는 필요가 없냐는 건 아니고 사례 문제를 기본서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다음 순환의 목차 단문일 때는 기본서를 다시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긴 하는데, 근데 이 핵심 요약집이 아마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쓸 그런 자료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핵심 요약집은 이번 순환에서는 내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교재를 서브노트 단권화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밑줄 치고 정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 열심히 듣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뭐냐면 막 밑줄 치고 막 빡빡 긋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밑줄 치고 빡빡 그어버리면 집에 가셔서 여기다 내가 도대체 밑줄을 왜 쳤었을까? 나중에 가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볍게 밑줄 치세요. 자, 처분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행정절차법은
행정 절차에 관한 뭐 일반법이다 해가지고선 적용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항상 40점짜리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처분 절차예요. 처분 절차. 그러면 처분 절차는 뭐 크게 이런 거 있겠죠. 신청을 했더니 저쪽에서 알았어 오케이 하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것도 허가도 하나의 처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뭔 잘못을 했더니 저쪽에서 제재 처분, 뭐 영업 정지 처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이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신청을 했더니 저쪽에서 못 해준다라고 불허가를 했어요. 불허를 내렸어요. 뭐 이런 수도 있겠죠. 신청했더니 허가를 해줬다. 이게 사례로 나올 게 있을까요? 내가 신청을 했더니 저쪽에서 해준대. 너무 행복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요? 그런 문제는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지금 뭐 요 두 가지예요. 신청을 했더니 해주지 않거나 또는 뭔 잘못을 해가지고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자,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부했다 해서 거부 처분인데 이거는 이제 법학에서는 소극적 행위다라고 해서 소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불이익한 처분은 그냥 난 가만히 있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한테 뭐 하지 마 또는 너 건물 철거 명령을 했다 너 해 뭐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이 뭘 시키는 거라서 적극적인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게 되겠지만 불이익한 처분에서의 불이익이라는 거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부과하는 처분을 우리가 불이익한 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될까요?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이 되려면 거부 처분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불이익한 처분의 개념이 뭐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어차피 알게 될 거지만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지만은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불이익한 처분의 개념이 뭐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일까라는 거는 라고 물었다면 거부 처분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냐라는 것을 물은 거예요. 그죠? 자, 소극적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라는 거는 거부한다.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야, 너 뭐 해? 라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지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 부과는 아니에요. 의무 부과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권리 제한에 해당될 수는 있겠느냐라는 거에서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거는 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권리가 있어야 돼요. 있는 상태에서 근데 너 원래 갖고 있었지만 이 부분 하지 마라고 해야지 제한이 되겠죠. 그죠? 권리를 없는 상태에서 제한할 수는 없죠. 뭐가 있어야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한이라고 하지 없는 거를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다시 볼게요. 신청에 따라서 거부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신청이라는 게 뭐예요? 뭐 주세요죠. 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부가 됐다는 얘기는 뭐 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준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지만 권리의 제한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데 못하게 해야지 제한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신청에 따라서 거부가 일어났다는 거는 원래 나는 없었어요. 그리고 거부한 뒤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그래서 의무 부과도 아니고 그 다음에 권리를 제한한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부는 결국 뭐예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러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는 거부 처분하고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은 근데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제가 분류를 한 거예요. 거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이유는 당연히 의무를 부과한 것도 아니고 권리를 제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걸로 계속 할 거예요. 자, 불이익한 처분이다. 항상 뭐 영업 정지 처분이다. 정지 처분이다.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뭐를 하냐면은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어요. 미성년자 주류 제공.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다라는 거는 누가 알아요? 몰래 팔았으면 모르죠.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찰이 나왔겠죠. 경찰이 나와서 주민등록증 검사해 보니까 미성년자인데 술 마시고 있었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선 경찰이 나와서 주류를 제공했다라는 거를 조사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런 거를 행정조사한다라고 해요.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 경찰이 나왔으니까 경찰서 가가지고선 이제 영업주에게 이래저래 조서 쓰고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쓴 내용을 관할 구청으로 보내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만약에 호프집에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경찰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관악구청으로 보내요. 그럼 관악구청에서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구나 그 사실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겠네. 이 영업정지 처분 몇 개월 해야 되지라는 거를 자기 내부 규정인 처분 기준을 먼저 찾아봐요. 처분 기준을 찾아보고 그 처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처분을 내리게 되겠죠. 근데 미리 먼저 사전에 나는 이런 처분을 할 거야 라는 사전에 통지를 먼저 하게 되고, 사전 통지를 했으니까 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런 처분을 할 건데 자, 너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내가 전달받아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건데, 근데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다라는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요.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거를 반영해서 처분이 날라오죠. 처분이 날라올 때는 항상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서 너 영업정지 2개월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항상 문서로 해요. 문서로 하게 되고 그 문서에는 어떤 처분을 합니다. 자,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했기 때문에 나는 이 처분 기준에 따라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은 다시 말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는 이유를 제시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이 처분을 했는데 너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우리가 만나서 싸웁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고지를 하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뭐를 했냐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어떤 적극적인 처분,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나와 있는 절차에 대해서 그냥 쭉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지는 않죠. 뭔가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겠죠. 그죠? 처분할 거예요. 근데 그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분은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사실이 있으면 이런 처분을 하세요라는 처분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분 기준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처분할 거야라고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그 사전 통지를 받으면 이제 그 처분 당사자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지만은 근데 걔네들이 뭐 민증을 위조했습니다. 등등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얘기하면 행정청이 그걸 듣고 다 들은 상태에서 최종적인 어떤 처분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처분에는 항상 형식은 문서고 그 내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처분을 합니다라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라는 고지가 되어 있는 그런 한 문서로 처분이 내려오게 되겠죠. 이런 걸 뭐 처분장이라고 하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행정청이 공표한 우리가 법률의 법령의 효력 발생 요건은 공포라고 하죠. 공포. 그죠? 공포. 근데 이거는 처분 기준은 법령이 아니에요. 법령은 아니기 때문에 공표한 외부적으로 알린 공표한 처분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자, 불이익한 처분은 어떤 처분이라고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사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요. 의견 청취 절차로 이제 행정절차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이런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그 다음에 문서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네가 싸울 수 있다. 구제 방법은 요거다라는 것을 고지해야 되죠. 고지해야 돼요. 되셨죠? 자, 이런 것들 지금 행정절차법에 있는 절차를 제가 쭉 나열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체적인 권리일까요? 아니면 절차적인 권리일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목이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그죠? 그러니까 절차적 권리고요. 절차적 권리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지 왜 너 이런 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막 처분했어. 이렇게 개인이 국가 때 사전 통지해줘. 내 의견 들어줘. 그 다음에 문서로 이유 제시해서 뭔가 나한테 처분 내려줘. 라는 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공적인 권리. 그래서 개인적 공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죠? 자, 다시 제가 수험 적합적인 강사는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화면을 가릴 수 있는 머리 크기로 인해서 굉장히 이런 거에 좀 강점이 있어요. 제가 가려볼게요. 머리색 얼굴에 뭐 써져 있는지 막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저기도 있네. 보지 마시고 하늘 보시고. 자, 불이익한 처분 절차를 할 때는 일단 공표된 게 뭐라고요? 처분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그죠? 불이익한 처분을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난 이런 처분을 할 것이다.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전 통지했으니까 통지 받은 사람들은 뭐를 해요? 의견을 막 낼 거 아니에요. 행정청 입장에서 의견을 듣는 거니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후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문서로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처분의 이유가 들어가 있고 처분의 불복 수단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구제 수단, 구제 방법을 고지하게 되죠. 고지하게 돼요. 이거는 어떤 권리예요? 절차적 권리고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거부처분 볼게요. 거부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겠죠? 항상 뭔가 처분을 할 때는 신청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가지고서 거부하는 거 없어요. 그죠? 행정청이 그냥 저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와보세요. 제가 당신한테 보조금은 안 줄 거예요.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 거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청을 해요. 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럼 최종적으로 아무튼 거부 처분이 나오게 되겠죠. 거부 처분도 사실 처분이니까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식으로? 형식이 뭐로? 문서로. 그 다음에 거부했을 때는 거부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이유를 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부 처분 기분 나쁘니까 내가 심판이나 소송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제 수단을 고지하겠죠. 그죠? 자, 고지해요. 근데 보통 신청을 하면은 뭐 접수증 주고 그러면 그 접수증에 처리 기간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사무관리론 때 배울 텐데 처리 기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부가 행정청이 공무원이 그냥 지 맘대로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처분 기준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역시 공표된 처분 기준에 따라 그리고 뭔가 처분 처리 기간 내에 거부가 나오게 되겠죠. 이 처분을 할 때에도 우리가 사전에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처분을 할까요? 자,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쓴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는 불이익한 처분일 때만 필요한 절차예요. 불이익한 처분일 때만 필요한 절차.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거부 처분이라는 거는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불이익한 처분 개념이 뭐라고요? 다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에요. 자, 거부 처분이란 건 소극적인 처분이에요? 적극적인 처분이에요? 소극적인 처분이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한다.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고 그래서 쓸 필요도 없고,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거는 권리가 있었는데 못하게 해야 되죠. 신청을 했다라는 이 전제 사실 자체가 권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없는 건데 그대로 없는 상태가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니까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에만 필요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건 거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절차가 나오게 되겠죠. 자, 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리 기간 내에 문서로 통지를 하게 되겠죠. 거부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유와 그 다음에 불복 수단을 고지하게 될 거예요. 고지. 근데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 거부 처분 절차예요. 여기를 살짝 보셔도 되고. 신청을 하겠죠. 당연히 전제가 신청부터 시작을 해요. 자, 신청을 하면 공표된 처분 기준과 그 다음에 처리 기간 내에 뭐예요? 이유와 그 다음에 불복 수단을 고지하는 그런 문서로 거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 통지나 아니면 의견 제출 절차가 필요가 없죠. 자, 넘어가셔서 세 번째, 절차적 하자를 검토하시오. 지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물론 지금 수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써먹지는 못해요.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를 풀 때 이제 쓰게 되겠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뭐 논술형 시험이 뭔지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이제 논술형에서 뭐 사례형이 나와요 이런 말을 할 텐데, 사례형이란 건 뭐냐면 문제가 되게 길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선 행정청이 어떻게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검토하시오, 뭐 이런 게 사례형이에요. 그러면은 사례형의 목차는 항상 일단 논점을 정리한다. 뭐 문제의 소재, 문제가 어디에 있다, 뭐 이렇게 논점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길게 써져 있는 그 내용 중에 사전 통지가 논점입니다. 아니면 의견 청취가 논점입니다. 뭐 이유 제시가 논점입니다. 이런 것들의 논점을 먼저 찾는 거죠. 논점을 찾고, 두 번째는 그럼 찾은 논점이 A하고 B하고 C다 뭐라고 한다면 A에 대해서 우리가 외운 거 쭉 쓰고, B에 대해서 우리가 외운 거 쭉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C에 대해서 우리가 외운 걸 쭉 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례 문제니까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검토하라고 했으니까 다섯 번째에서 뭐 문제 해결 또는 뭐 사안의 해결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자, A, B, C가 논점인데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라고 우리가 썼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A, C, B, C에 문제가 있네. 뭐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렇게 사안을 해결해 줘야 돼요. 해결해 주는데 우리 시험이 처분 절차에서 압도적으로 사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처분 절차에서. 그러면 그 처분 절차에서 나올 때 판례가 우리만 이렇게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판례도 이런 식으로 A에 관해서 쭉 검토하고, B에 관해서 검토하고, C에 관해서 검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그래서 기각한다, 인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려요. 그 판례가 이제 맨 마지막에 항상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은 요 말을 쓰고 있어요. 국민의 참여와 공투신을 확보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절차의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특별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금 A, B, C라고 돼 있는 그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 A, B, C에 해당되는 행정 절차는 의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판례가 이런 문구를 항상 넣고 있어요. 사안마다. 그리고 따라서 절차의 본질적 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례가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울 건 아니에요. 지금 외울 건 아닌데 나중에 진도별 모의고사나 또는 실전 모의고사 볼 때 맨 마지막 사안의 해결에다가 시간을 딱 계산을 했을 때 쓸만한 시간이 있어, 좀 괜찮은 것 같아, 저거 한 두 줄, 세네 줄 써야 되니까 시간 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1점, 적어도 1점은 올라가요. 그래서 1점짜리구나. 시간 없어? 1점 포기. 시간 있어? 그럼 1점 획득. 뭐 이런 식으로 처분 절차가 나온다면.
그때 외우자고 지금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면서 나중에 사례 문제 풀 때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오늘 뭐 잠깐 앞에 합격생 얘기도 했지만은 절차적 하자를 이거 뭐 10분 만에 도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양은 아니기 때문에 1교시 인문이잖아요. 1교시 인문이래. 1교시잖아요.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오픈되잖아요. 그죠? 좀 짧게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11페이지부터 나갈게요.